모임에 이성이 껴있을 때만 갑자기 나오겠다고 하거나 괜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자꾸 하면서 유독 이성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은 꼭 있습니다. 이성과의 자리에서도 자기는 남자가 훨씬 편하다면서 여자들은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죠. 이성이 있는 자리에서만 슬쩍 내 흉을 보거나 장난처럼 내 비밀을 꺼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처음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사실 이 모든 모습은 한 가지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사랑이 남긴 애정 결핍이라는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빈자리는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고 왜 어른이 된 뒤에는 유독 이성에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의 연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이 필요했던 마음까지 잊지는 못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 빈자리를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계속 채우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성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유난히 강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아주 많은데,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이나 잠처럼 정서적인 안정감과 애착을 필요로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새끼 원숭이에게 우유가 나오는 차가운 철사 인형 엄마와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인형 엄마를 동시에 넣어줬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아주 잠깐 철사 엄마에게로 가서 우유를 먹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을 부드러운 천 엄마에게 딱 붙어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소리가 나면 우유로 배고픔을 채워주는 철사 엄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천 엄마에게 달려가서 숨었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따뜻하게 안겨있는 느낌이 새끼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즉,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애착 역시 생존만큼 중요한 욕구였던 겁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어릴 때 그 따뜻한 품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평생 그 온기를 다른 누군가에게서라도 채우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이성에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연인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정서적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안정감과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연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했던 애정은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마음속 빈자리를 무의식적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릴 때 정서적으로 충분히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는 뇌 속에 있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자체가 아주 예민하게 세팅되어 버리는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모습을 불안형 애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난히 쉽고 빠르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작은 말투 변화나 표정 하나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버림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남들보다 훨씬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시도 때도 없이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받으려 하죠. 연락을 반복해서 확인하거나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상대의 관심을 지나치게 갈구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오늘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라고 말했을 뿐인데,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거나
연인이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했을 뿐인데 괜히 누구랑 있는지 계속 궁금해지고 SNS를 몇 번이고 확인한 뒤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라며 서운함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정작 본인은 이런 행동이 집착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좋아해서 그런 거야. 원래 연애하면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불안이 더 심해지면 차라리 버림받기 전에 먼저 이별을 통보한다거나 한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다른 이성에게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서 같은 성별 친구를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야 할 친구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친구의 실수나 비밀을 장난처럼 이야기하면서까지 이성의 관심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심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 뿐 마음속 불안과 공허함까지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더 많은 관심을 원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게 됩니다. 언젠가 내게 딱 맞는 연인을 만나면 이 공허함도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속 빈자리를 상대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줘도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안해지고 확인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반복되죠. 그래서 아무리 다정한 사람을 만나도 쉽게 안심하지 못하고 별일 아닌 상황에서도 혹시 나를 떠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을 받아도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마음은 금세 다시 비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애정 결핍은 평생 안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빈자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느끼는 불안의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지 않는 연습입니다. 연락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정말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내 마음속 오래된 불안이 다시 올라온 걸까? 하고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준다고 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의 중심을 한 사람에게만 두지 않는 겁니다. 애정 결핍이 심할수록 삶의 행복이 오직 연인이나 좋아하는 사람 한 명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집중된 대상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해요.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행복을 얻는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마음도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상대에게서 내 행복을 모두 얻으려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 결핍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성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 채워지지 못했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하고 내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왔던 행동들은 여러분이 이상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때는 사랑받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했던 나름의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앞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충분히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가 정말 붙잡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느끼고 싶었던 사랑받는 나였는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